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오늘 하루를 최종 마감해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바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만드는 그 인프라 시스템 구축에 따라 노후 준비를 부단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시 현황과 그에 따른 시황에 특별한 이벤트, 그러니까 삼성전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 떠났던 이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그동안 증시가 참으로 어려웠었는데, 이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삼성전자 주식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진다고 한들 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저는 그날의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었던 이유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옴에 따라 증시는 다시금 방등장을 보여주었지만, 대신에 그동안 잘 버텨주었던 개미 투자자들의 이탈이 속출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개미 투자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개미 투자자가 매도를 해야지만이 증시가 상승장으로 보여주는 불변의 법칙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삼성전자 이제 소폭 상승장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시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전불패 가족분들 전체적인 시향을 바라봐야지만 주식 시장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눈도 시야가 상당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은 국내외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나타남에 따라 증시는 2340선의 약보합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 초반 증시는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다시금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다시금 하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0.44% 소폭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은 외인들의 매도세와 그에 따른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남에 따라 증시는 약간은 조금 어렵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외인과 기관이 매도라면은 전체적인 증시 현황이 좀 하락세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에 따라서 개미 투자자는 매수를 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뒷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 하락의 원인은 총 4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물가지표 발표와 그에 따른 한국은행,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이슈에 대한 관망세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외인들과 기관의 매도세가 속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6월달,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견조한 것으로 드러나자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는 다소 완화했으나, 그에 따라 연방준비제도 이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옴에 따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능성을 재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4번,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와 그에 따른 소매 판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수출입가 2분기 성장률을 봤을 때 경제지표 일정을 앞둔 경계 심리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외부적인 이슈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를 낙폭을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의 주요 증시 현황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보합 장세로 이어졌다라는 게 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 산업은 0.15%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 종합은 0.12% 상승을 했고요. 그에 따라 S&P 500 또한 0.08% 소폭 하락장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참고로 금요일 데이터이고요. 이에 따라 이제 아시아 증시에는 일본의 니켈 주도로는 1.12% 상승을 했지만 그 외 중국의 상해 종합과 그에 따른 홍콩 향생은 낙폭차에 따라 등하락의 편차가 나타남에 따라 증시는 폭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은 1.27% 그리고 홍콩 향생은 2.77% 폭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은 현재 하락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주식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읊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에 따라 지금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와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뭐 현대차도 상승을 했지만 반반 정도 상승을 하고 절반은 좀 하락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주식시장,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16% 하락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 네이버 무려 3.41%나 폭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LG화학, 삼성SDI 그리고 카카오도 어려운 주식시장으로 이어졌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 삼성전자 주가 흐름세에 따라 정말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힘입어 어떻게 보면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게도 오늘 낙폭차에 따라 59,600원까지 상승장을 보여주었지만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0.17% 100원 상승함에 따라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외인들의 수급이 오늘 좀 들어왔다라고 봤는데 그 부분 한번 바로 뒷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옴에 따라 3일 연속 그동안 그렇게 무섭게 팔아치웠던 외인들이 다시금 들어옴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개인 투자자와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91만 주, 기관은 56만 주를 팔아치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증권 그리고 종금에서는 매도세가 나타났지만 그에 따라 투신과 보험에서는 매수를 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 54,200원에 0.56%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줌에 따라 어떻게 보면 증시는 오늘 등하락의 편차를 좀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금 반등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4,200원에 마감을 지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외인들의 수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도 이제 형님인 보통주가 수급이 들어왔기에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우선주도 또한 6,387주를 매수를 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렸지만 아쉽게도 개미 투자자와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에서는 증권, 보험에서 매수를 했지만 그 외에 이제 뭐 투신이나 종금에서는 팔아치웠다라고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 15만 1000주를 팔아치움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방송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소식은 아마 알려주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공매도도 사실 개미 투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투자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 정도 때렸구나, 공매도 요 정도 때렸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어렵게 흘러갔구나 정도로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뉴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식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으며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하만, 그러니까 도요타의 이 5G 텔레매틱스에 따른 장비 공급이 어느 정도 오늘 좀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도요타로부터 장비 납품 계약을 따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지난해 출시된 BMW 정말 좋은 차이죠. 이 BMW의 이제 전기차에 이어서 또다시 수주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만이 공동 개발을 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5G 기술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차량용 통신 장비는 자동차와 무선 통신에 따른 이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차량의 통신 허브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한파에 따라 숨고르기가 조금 힘든 TSMC 같은 경우에는 위기의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디램에 대한 가격의 여파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에 대한 폭락과 가전 수요 위축, 이러한 이제 하반기 반도체 시장에 따라 침체되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그리고 투자 속도를 조절을 함에 따라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그에 따라 SK하이닉스 국내 기업의 횡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이달 말 그러니까 2분기 확정 실적 발표와 그에 따라 하반기 경영에 대한 방향을 공개를 함에 따라 해외 경쟁 기업의 전략 수정을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삼성전자 현재 3나노 미터를 먼저 출시를 했으며 이에 따라서 증시의 양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율에 대한 이슈가 좀 해결이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디램에 대한 혹독한 겨울을 예고를 함에 따라 3나노 방금 말씀드렸던 미래를 건 삼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3나노 기술에 따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만들어 감에 따라 결국에는 2025년 2나노까지 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 정말 무섭게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함에 따라 우리 삼전물배 가족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주식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마인드 가치를 끌어올림에 따라 장기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선절표 가족분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